자, 40번 보도록 해요. 40번이면 교환인데요. 갑은 자신의 2억 상당의 건물을 의뢰토지와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올로부터 1억 원을 보충하여 지급받기로 했다. 이렇게 됐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보충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보충금이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1번요.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뭐다? 분료식 계약이다. 이렇게 됐죠? 우리가 먼저 모든 계약은 우리나라 원칙적으로 그냥 낙성 분료식인데요. 뭐 하나 빼고요? 현대계보. 그것을 요물계약이죠? 그것 빼고는 분료식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특히 교환계약을 요물로 보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알겠죠? 그걸 조심해야 돼. 2번요. 갑과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로 하자담보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틀렸죠? 여러분요, 우리가, 뭐냐면 여기 봐봐요. 유상 있죠, 유상. 유상하고요. 여기 뭐가 있죠? 쌍무계약 있죠? 그래서 유상계약은 담보 책임이 있죠? 담보 책임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계약의 해제권이 있죠? 그 다음에 쌍무계약은 뭐가 있어요? 쌍무요? 쌍무. 여기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죠? 그러면 쌍무계약은 뭐가 있어요? 동시행이죠? 그 다음 뭐가 있다? 위험부담이죠?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담보책임이 당연히 있죠. 알겠죠? 당연히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의뢰 보충금 1억 원의 미지급은 교환계약의 해제 사유가 되죠. 왜냐하면 부정한 만큼 보충금을 주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4번은요.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의뢰 과실로 뭐가 된다? 소실. 의뢰 과실로 소실되죠. 의뢰 보충금 지급제보는 뭐한다?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줄고요. 과실로 소실, 거기 이행불능이죠. 이러면 이행불능이 되면 그것이 이행불능이 되면 소림상 채권으로 바뀌죠. 소림상 채권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러니까요, 당연히요. 보충금 지급채무도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5번은요.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지급하지 않는 보충금의 이자를 갑에게 뭘 해야 된다? 지급해야 된다. 지금 여기 보면 보충금의 지급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면 을은 건물을 인도받은, 왜요? 봐봐요. 인도. 이런 인도를 기준으로 그 전에는 누가? 매도인. 그 이후는 누가? 매수인. 이렇게. 그래서 그것은 인도받은 날부터 이렇게. 인도. 알겠죠? 이렇게 얘기해. 인도받은 날부터 이렇게. 그래서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2번이죠. 41번은요. 갑이 자기 토지를 을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환매 특약이 됐다.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갑의 상속인은 환매권을 뭐 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다. 틀렸죠? 그럼 환매권 동남이요. 그럼 환매가 뭐예요? 환매는 형성권이죠. 그래서 환매는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여러분 형성권은 뭐예요? 형성권은 첫 번째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죠. 양도성. 그 다음에 할 수 있다. 상속성. 상속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이렇게. 그래서 양도, 상속, 가등기 할 수 있죠. 여기서요. 가등기,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상속할 수 있죠. 2번 환매 기간을 정하지 않죠. 이러면 환매 기간을 정하면 5년이에요? 3년이에요? 5년이죠. 5년. 왜요? 왜 5년이나 갈 수 있어? 문제에서 토지라고 돼 있잖아요. 문제 토지가 뭐죠?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5년이죠. 3번은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환매 특약이 등기되어 있어도 갑은 환매 특약 등기 이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래서 환매 특약의 등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에 환매 특약의 등기가 되어도 OX, X죠. 환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동시에. 알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요. 환매 특약 뭐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후. 그래서 안 되죠. 동시에 이렇게. 4번은요. 등기된 환매권은 처분 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처분 금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을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뭐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여기 한번 봐봐요. 우리 이제 환매 특약하면 뭐냐면 여기 1번 갑이죠. 1번 갑. 그다음에 여기 2번요. 2번 을한테 팔죠. 그러고 나서 동시에요. 봐봐요. 2의1 그래서 이거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2의1 이래가지고 갑이 환매권 특약을 등기하죠. 그러니까 환매 특약이 등기가 돼 있어도 이 을은요 이것을요 3번 병한테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분 금지의 효력이 없다 이 말은 을에서 병한테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보면 이 갑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환매권을 행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환매권 행사할 때는 이건 부기등기죠. 부기등기일 때 환매권 행사는 누구한테 행사하냐? 병한테. 그래서 갑이 이렇게 환매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양수인. 이걸 뭐란다? 양수인이라고 얘기해요. 양수인. 양수인한테요. 환매권 특이하게 등기를. 양수인한테. 환매권 특이하게 등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면, 3번을 보면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가 된 후, 4번. 등기된 환매권은 처분 금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없죠. 그러니까 그 말은 여기서 을은 병에게 말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을은 자신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5번은요. 환매권이 행사되면 목적물의 과실과이자. 여러분, 과실과이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뭐로 본다? 상계한 것으로 본다. 다른 약정이 없죠? 그럼 뭐로 본다? 상계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는 위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없다 틀렸죠? 달리 정할 수 있다. 40번요. 갑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을의 X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하겠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자, 그럼 보면요.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X 토지를 임차하여 그 위에 Y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Y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다. Y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도, 이러면 뭐라 했죠? 무허가 건물이 되는 게 세 가지. 뭐가 있어? 법정지상권, 지금 여기 보면 지상물 매수 청구. 알겠죠?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무허가 건물이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갑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을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러면 차임 연체 줄고 그것을 채무 불이행 나가죠. 차임 연체 것을 채무 불이행. 그러면 채무 불이행의 경우는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번. 임대차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 갑이 을이 해지 통고를 하면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돼 있나요? 지금 봐봐. 을이 해지 통고. 을이 누구죠? 임대인.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했단 말은 계약을 갱신해 줄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번.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 을이 X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다. 갑은 병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됐죠?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 이 말이죠. 여기 봐봐, 여기. 우리가 대항력이 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갑의 토지예요. 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이렇게 을이 지었다, 이 말이죠. 을이 여기다 건물을 등기하죠. 이 등기를 무슨 등기로 본다? 건물의 등기로 보는 거죠, 등기요. 그럼 대항력이 있어, 없어? 있죠.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토지의 소유자가 갑에서 이렇게 병으로 바뀐다, 이 말이에요. 병으로. 갑에서 병으로. 그러면 갑에서 병으로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병한테요.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5번요. 갑이 Y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그럼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요. 갑이 Y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죠. 여러분 똑같잖아요. 아까. 그럼 갑이 있다는 말하고 똑같지 않아요? 여기 봐봐. 여기 우리가 보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건물만 봐봐. 건물만. 건물에서 이 건물이 있고 이 건물에 을이 있죠. 여기 을. 그러면 이 을이 갑한테 이 건물을 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되죠. 그런데 이 건물에 근저당권이 있다, 이 말. 근저당권이. 건물에 근저당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근저당권 말소 플러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동시이행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래서요. 여기 갑이요. Y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갑은 을을 상대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이 틀렸죠. 자, 43번은요. 건물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동의 있는 이죠? 그러면 동의 있는 것하고 동의 없는 것하고 한번 봐보죠. 우리가 이제 임대차에서 동의 있는 것과 동의 없는 것이 있는데 먼저 동의 있는 걸 먼저 봐. 동의 있는 것. 먼저 보면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병이 있죠. 그러면 갑이 병한테요. 을이 병한테 전대차 주는 거. 전대차 주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이 말이죠. 동의하면 뭐가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한번 볼까요? 전대차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알죠? 유효. 첫 번째요. 이 병하고 갑하고 병하고 사이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요. 여기는 임대차 관계가 있다, 없다? 임대차 관계가 없다. 두 번째는요. 뭐다? 권리이지 뭐가 아니다? 의무는 아니다. 권리이지 의무는 없다. 그래서 의무가 없다. 비용상환 청구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임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임대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또 병이 여기 봐. 병이 갑한테.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 부속물 죄송해요. 권리가 없고 의무가 있죠.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임대 청구,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요. 일단 병은 누구한테? 을한테. 을은 누구한테? 갑한테 이렇게요.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갑에서 병에서 그냥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여기서 뭐냐면 올해 이제 갑을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중에서 갑하고 을 간의 합의로 종료가 되죠. 임대차가 종료가 돼도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병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병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동의 있는이에요. 한번 봐봐, 그게요. 기억, 동의를 얻어. 기억,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종료가 돼도 병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니은 전대차가 종료하죠. 그러면 병은요 건물의 사용 편익을 위해서 을의 동의를 얻어. 그러면 안 되지. 갑의 동의라고 하지. 임대인 아무데나 하면 되죠. 을의 동의하죠. 누구의 동의? 갑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죠. 지금 임대차와 전대차가 모두가 종료하죠. 그럼 병은 건물을 누구에게 직접 명도? 갑에게 직접 명도해도 을에 대한 건물 명도 의무를 뭐한다? 면한다? 면하지 못한다? 면한다. 틀렸죠. 디귿. 그 다음에 니은요. 을의 차임 연체기 몇 기다? 2기. 2기의 차임에게 달하여 갑이 임대차 계약을 뭐한다? 해지. 갑은 병에 대해서 그 사유의 통지 없이도 해지로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왜요? 봐봐. 여기 봐봐. 합의로 종료하면은 대항하지 못하지만 지금요 차임을 연체했다잖아요. 차임을 연체하면 바로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냥 통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봐봐. 44번 봐봐. 44번에 동의 없는 이죠. 이게 문제가 희한하게요. 1번, 2번, 4번, 5번은 동의 있는 거야. 동의 없는 거. 지금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잘 이해를 못해서 읽으면 정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동의 없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1번, 2번, 4번, 5번은 동의가 있는 것을 1번, 2번, 4번에다 그대로 집어넣었어. 보통 그렇게 하지 않고 동의 없으면 동의 없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쓴단 말이죠. 한번 볼까요? 동의 없는 걸 한번 볼까요? 여기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고 이거 병이 있죠. 여기서 동의죠. 동의가 없죠. 동의가 없으면 뭐 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는 전대차죠. 그럼 전대차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전대차는 유효요. 동의가 있든 없든 유효. 알겠죠? 여기서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요. 여기서 이 갑하고 병하고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그런데요, 동의가 없는 경우는 병은 갑한테요,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를 못해요. 동의 있는 것만 청구를 해요. 그런데 동의가 없으면 대항하지 못하는데 동의가 없어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한다? 배신적 행위가 아닌 경우. 배신적 행위가 아닌 경우. 배신적 행위가 아닌 경우. 이런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말은 무슨 말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한다. 가구점.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한다. 이 말이죠. 그럼 배신적 행위가 아니죠.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동의가 없는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해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해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해지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지했다. 여기 해지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해지가 없다. 해지가 있다. 그러면 해지를 하게 되면 어떡하냐? 일대용 병은 누구한테? 을에게 담보 책임을 주고 담보 책임을 추구할 수 있죠. 해지가 있으면.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요. 해지가 있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갑은요 누구한테?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반환을 직접 병에게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만약 해지가 안 됐다. 그럼 해지가 안 되면 어떡하죠? 을은 갑에 뭘 해야 돼? 갑의 동의를 얻어줘야 되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죠. 해지하지 않았으면 아직 임대차가 존속 중이죠. 그러면요 갑은 을에게 뭘 한다? 대금을 청구하죠.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해. 그러면 갑은 손해가 있어, 없어? 갑은 손해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갑은 손해가 없기 때문에요. 이때 갑은 누구한테?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자,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1번, 갑과 을 사이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병은 갑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리 됐죠? 합의로, 여기 봐봐. 합의로 종료해도 병에 대한 전차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것은 동의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동의 있을 때. 그 다음에 2번은요. 병은 을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 갑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차임을 갑에게 직접 뭐란다? 갑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맞아요? 여기 보면 병은 을에 대한 참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이건 동의 있는 경우. 동의 있는 경우는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러니까 병이 을에게 지급해도 갑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될 때가 있어 없어? 있죠. 4번 봐봐.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하죠. 그런데 병에게 그 사유로 뭐 하지 않으면 통지하지 않으면 병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갑은 해지로서 병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하죠. 해지 통고로 종료해. 그러면은 이것은요. 통고란 말은 뭐냐면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돼. 왜요? 통고라는 말하고 청구라고 하는 말은 다르다고 그랬죠. 청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못이 있죠. 채무불이행. 통고 그러면요. 잘못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파산 선고로 받거나 이랬을 때. 알겠죠? 그때는 통고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잘못이 없으니까 해지 통고로 임대차가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5번은요. 전대차가 종료하면 병은 전차물 사용에 편익을 위하여 을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OX. X 이건 동의 있을 때. 그래서 지금 다 동의 있을 때예요. 알겠죠? 그런데 2번, 3번 한번 봐봐. 갑은 임대차 계약이 전속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봐봐. 해지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갑은 을에게 대금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은 임대차 계약이 전속하는 한도에서는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3번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동의 없는 길 해놓고 그냥 동의 있는 건 4개 써놓고 하나를 해놨단 말이죠. 자, 45번은요. 가등기죠. 자, 보면 갑은 을의 X토지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권을 취득하였으나 을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번 갑은 뭐를 청구할 수 있죠? 경매. 우리 12조 보면 경매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담보권 실행 기속청산을 할 수도 있다. 2번 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뭐가 된다? 소멸한다. 맞아 틀려요? 제3자가 경매로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의 가등기 담보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말소 기준 권리. 알겠죠? 3번 갑이 담보 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 여러분 담보권 실행 그건 뭐죠? 귀속청산. 이렇게 귀속청산.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청산 절차를 거쳐야 돼. 몇 개월? 2개월. 이렇게. 4번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항상 3대 요소. 후순위 권리자는 첫 번째 청산기간의 한정. 청산기간의 한정. 두 번째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맨 끝에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5번 청산기간 전에 을의 다른 채권자의 간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뭐란다? 취득한 경우에도 갑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청산기간 전 을의 다른 채권자의 간경매로 제3자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가 여기 보면 경매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귀속 청산 절차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본등기가 뭐죠? 간경매가 된다. 경매를 했으면 가등기에 의해서 뭐를 할 수 없다? 본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둘 중 하나밖에 아니니까 귀속 청산하든지 경매하든지 둘 중에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자, 5번이고요. 그 다음에 46번은요. 을은 갑소유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자를 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을은요. 갑소유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임차하여 즉시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자를 받아. 1번. 을이 갑소유 주택을 양수했다. 양수. 그러면 임차인이 소유자가 됐다. 그러면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혼동에서 임차권 소멸하죠? 그럼 을은요, 자기 자신한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뭐를 한다? 소멸하다. 자기가 소유자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청구할 수 없잖아요. 2번요. X주택의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줄곧 대지만 매수한 자. 대지만 매수. 여러분, 대지만 매수. 이 사람을 양수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알겠죠? 양수인. 우리는 건물의 임대차지 대지 임대차가 아니잖아요. 3번. 임대차의 전속기간이 종료한 후 그 다음에 갑이 X주택을 병에게 양도하죠. 을이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막으로 본다? 전속하는 것으로 본다. 알겠죠? 전속. 그래서 여기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막으로 봐? 전속. 4번. 을이, 왜냐면 지금 위에서 대항력을 갖췄다고 그랬지, 임차인이요? 그래서 4번은요, 을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 갖추기 전후, 이거죠. 여러분, 이게 한번 여러분 얘기했었죠.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 보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뭐가 있죠? B가 있죠? 여기 지금 여기가 임차인이죠? 이 임차인이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 이렇게요. 여기 1번 저당권이죠? 저당권. 여기는요, 2번 저당권이죠? 이렇게요. 저당권, 이렇게.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이렇게요. 그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요, 여기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어, 없어? 대항력이요? 여기 보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지금 있다고 했는데 2번 저당권자가 경밀에 청구해. 2번이. 그럼 누가 경밀에 청구하든지 관계 있어, 없어? 없죠. 말소기준권리가 여기죠? 여기가 말소기준권리죠? 말소기준권리요. 그래서 말소기준권리니까 이 이하는 전부가 다 뭘 한다? 소멸하죠. 소멸. 말소기준권리가 소멸하죠? 그러니까 전부가 다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4번을 보면 4번은요. 전후에 각각 병과 정이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정의 저당권 실행으로 X주택이 무에게 매각이 되죠. 그러면 을은 무에게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왜? 2번이니까 소멸하니까. 말소기준권리 1번 밑에죠. 그러니까 임차권을 무조건 소멸하죠.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5번은요. 을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후 각각 병과 정의 저당권 설정되고 정의 저당권 시행으로 주택이 무에게 매각이 되죠. 그럼요, 병의 저당권이 경매 개시결정 전에 뭘 했다? 소멸. 경매 기입 등기가 되기 전에 소멸했어. 그럼 이 말이죠. 봐봐. 여기 1번이요. 1번이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1번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이 상태다, 이 상태. 이건 맨 처음에 임차 후에 저당권이 있어요. 저당권이 없어졌다 이 말이죠. 그럼 말소기준권리가 몇 번이에요? 2번이. B죠, B. B만 없어지죠?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안 하죠. 알겠죠? 그래서 소멸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병의 저당권이 경매 개시결정 전에 소멸하였다면 을은 무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을은 무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요? 1번은요, 을이 갑의 소유 주택을 양수하죠?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요, 소멸해, 혼동이니까. 5번은요, 5번 봐봐요. 5번은 일단 저당권 설정됐고, 정의 저당권 시행으로 X주택이 무에게 매각되죠? 그런데 병의 저당권이 경매의 결정이 소멸하죠? 을은 무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데, 있다? 없다고 되어 있네요? 있다. 1번하고 5번이네요. 틀린 것이니까. 아니요, 1번은, 5번이 정답, 5번. 죄송했어요. 5번. 아니, 정답은 1번이라고 했고, 체크해가지고. 아니요, 5번. 46거리요, 5번. 그래서, 왜냐면, 1번은요, 혼동에서 소멸해. 자기가 소유자니까. 물론 알겠죠? 그래서, 5번. 그 다음에 47번. 을은 갑소유 X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임차하여 인도받은 후 부가치 세법 등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구비하고 합정일자를 받았죠?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을은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틀렸죠? 임차권 등기명령 3대 원칙. 임차권 등기명령 뭐 한다? 첫 번째, 종료 후. 두 번째, 보증금 반환 X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죠? 세 번째 뭐 할 수 있다?
뭐죠? 소재지 지방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자요, 그래서요, 종료천이라도 OX, X죠. 2번요, 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항력하고, 그 다음에 우선배제권 취득요건이면서 전송요건이죠. 전송요건이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래서 이러면 대항력과 우선배제권은 취득요건이면서 전송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배당 요구 종기까지 있어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그러면 최우선 변제는 언제? 최우선 변제요? 우리가 최우선 변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우선 변제는요. 최우선 변제는 소액이어야 되죠. 소액. 그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 기입 등기 전까지 소액이어야 돼. 그래서 경매 기입 등기 전까지 전입 신고를 해야 돼. 전입 신고. 알죠? 기입 등기 전까지 소액이면서 전입 신고가 있어야 돼. 그러면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여기에 전입 신고가 언제까지 있어야 된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경매 기입 등기가 되기 전까지 전입 신고가 되어 있고 그 전입 신고가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있어야 돼. 알겠죠? 무슨 요건이니까? 전송 요건이니까. 알겠죠? 자, 3번. 을이 X 건물의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하죠. 경과실로 파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을은 최초의 임대차 기한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한이 몇 년?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을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틀렸죠?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그런데 어느 경우는? 법정 갱신. 법정 갱신되면 5년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을이 X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 봐봐.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경매 개시 결정 시까지 OX, X죠. 언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종기. 상가는 사업자 등록이고 주택은 뭐다? 전입 신고고. 똑같은 말이죠, 지금. 알겠죠? 자요, 48번. 갑종중은 자신의 X토지를 적법하게 종원을에게 명상을 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됐죠? 자, 여러분 봐봐요. 적법하기라고 돼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명상약정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죠? 그럼 봐봐. 여기 법령상 제한. 법령상 제한의 회피. 법령상 제한의 회피.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럼 조세 포탈.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어야 되고요.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어야 돼. 법령상 제한의 회피가 없어야 돼.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어야 돼. 여기에요. 부부간, 그 다음에 종중간, 그 다음에 부부, 그 다음에 종중. 또 뭐가 있죠? 종교단체죠? 종교단체. 이런 종교단체 간에요. 명의신탁.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여기 물권 변동. 물권 변동도 뭐가 된다? 유효이다. 이렇게. 유효. 명상약정 유효, 물권 변동 유효. 이렇게.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이제 갑하고 을이죠? 여기서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으면 갑은 신탁자고 을은 수탁자죠. 명상약정 유효. 수탁자 앞으로 등기하죠? 등기도 유효, 무효? 유효. 그렇다 하더라도 갑하고 을하고는 언제나 갑이 소유자고 대내관계는 제3자 병이죠? 병하고 관계에서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죠. 을이. 알겠죠? 이 병은 뭐를 보문하고? 선, 악을 보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그래도 아무리 명상이 유효해도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갑이 소유자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번 볼까요? 1번. 을이 평원 공연하게 몇 년간? 10년간 X토지를 점유한다. 을은 시효취득. 을은 누구죠? 수탁자. 수탁자를 뭐라고 한다? 명수탁자? 타주점유라고 그래. 타주점유. 수탁자 타주점유. 시효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2번. 제3자가 X토지를 불법 점유하죠? 그러면 제3자가 X토지를 불법 점유한다? 갑은 소유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제3자가 X토지 불법 점유죠? 그럼 뭘 기준으로 봐? 등기부. 그러니까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제3자 관계에서는 직접 안 돼. 어떻게 안 돼? 을을 대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이렇게. 3번. 갑이 명의상 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을에게 행사하는 등기청구는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왜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 갑이 소유자죠.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갑은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기한
소멸시효는 걸린다,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4번 을이 병에게 X 토지를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하죠. 을이 병에게 병은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5번 을이 X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중 명의 신탁이 해지되어 X 토지의 등기 명의가 갑으로 환원이 된다. 을은 우리가 여기서 신탁자, 수탁자는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49번은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죠? 48번에 3번. 49번은 X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갑은 여자친구 을과 명상약정 줄 것이고 무효. 그 을은 그 약정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 줄고 계약의 당사자 매수인이죠. 을을 뭐라고 한다? 수탁자라고 하죠. 수탁자. 갑을 뭐라고 한다? 신탁자라고 하고요. 선의의 병이죠. 병을 뭐라고 한다? 매도인이라고 얘기하죠. 매도인.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여기요. 여기 지금 여기요.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있고 여기요. 병. 병이 지금 뭐냐? 매도인이죠. 그럼 매도인은 선인 경우가 있고 악인 경우가 있죠. 선이 악이. 그러면 이 갑을 뭐라 한다? 신탁자라고 하고요. 을을 뭐라 한다? 수탁자라고 하고요. 이 수탁자를 뭐라 한다? 매수인이라고 하고요. 을하고 병을 뭐라 한다? 매매라고 하죠. 매매 계약을 하죠. 그 다음에 갑하고 을하고는 뭐라 한다?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이요. 명의상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유효. 알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보면 여기서 이 매도인이 수탁자한테 등기하죠. 등기하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되고 이 사람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만약에 을이요 이것을 정한테 처분하죠. 정은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자금을 줬죠. 자금 1억을 줘가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명의상약정이 무효니까 명의상을 해지는 못하죠. 해지는 못하고 뭘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지. 청구할 수 없죠. 단지 갑이 을한테 준 자금 있죠. 이 자금은 매매대금이죠. 이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뭐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이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유치권이 안 되죠. 이렇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보면 되죠. 만약에 이건 악이다. 매도인이 악이죠. 그러면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등기는 무효가 되죠. 무효. 그럼 여기서 소유자는 누가 된다? 소유자. 소유자는 여기서 병이 된다. 이렇게. 병이 된다. 이렇게. 자, 1번요. 갑과 을의 명의상약정은 무효.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으로 부동산의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 을이. 계약명의상이죠. 그 다음에 3번요. 갑은 을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 매매대금이죠. 바로 밑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명의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을 명의,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무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은 을은 병이 지금 선이죠. 그러니까 을이 소유자죠. 말소 청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5번요. 을이 스스로 봐봐. 을이 갑한테 돈 1억 줘야 되죠.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를 가져가라 이 말이죠. 등기를 가져가라 이 말이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스스로 주는 것. 그러면 갑은 소유권을 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명의상이다. 알겠죠? 이런 계약명의상 같은 것은 그림 하나 보면 다 끝나는 것이 알겠죠? 그 다음에 중간생략형이죠. 중간생략형은 어떻게 하냐? 여기 보면 갑은 병 소유 토지를 매수한데 이렇게 됐죠? 여기 병. 우리가 이제 중간생략 여기 보면 병이죠? 여기 이렇게 병이고요. 병이 매도인이죠? 매도인이고 이게 갑이죠? 갑이 매수인이죠. 매수인, 이것을 신탁자죠. 신탁자, 여기 을이죠. 을을요 수탁자죠. 수탁자. 그다음에 갑하고 을하고는요 명의신탁이죠. 여기 명의신탁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명의신탁은 무효이죠. 무효.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이죠. 계약이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유효 이렇게요. 그래서 갑에서요 이렇게 을 앞으로 등기가 가죠.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니까 소유자다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가 되죠. 병이 소유자. 알겠죠? 이럴 때요 갑은 병한테요 이때 갑은 병에게
대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대검 반환 청구하는 건 지금 뭐를 청구한다?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을 행사. 등기 청구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등기 청구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그래서 갑 앞으로 등기하게 되면 갑이 소유자가 되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러기 전에 이 을이요, 자기 앞으로 등기 있다고 해서 이것을 정한테 처분할 수 있죠. 그럼 정은 뭐를 분문하고? 선, 악을 분문하고 소유자가 되죠. 만약에 여기서 적극가담이다. 적극가담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죠. 무효. 그러면 이 등기가 무효죠. 무효니까 이 등기를 뭘 한다?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할 때 병은요, 병은 누구죠? 소유자니까 어떻게 말소하고? 직접.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니까 병을 뭘 해서? 대위에서 말소하고요. 또 진정명의 회복할 수 있죠. 진정명의 회복은 현재 소유자가 하는 거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병이다. 병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림만 보고 암기해야 돼. 알겠죠? 자, 1번요. 1번 병의 갑에 대한 등기 의무는 소멸하였다. OX, X죠. 병은 갑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죠. 왜요? 병하고 갑하고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2번 병은 을에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여기 을은, 여기 봐봐. 병은 누구죠? 소유자. 소유자니까 어떻게 한다? 직접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3번 대내적,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대내적,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누가요? 병이 소유자다. 병만 소유자다. 현재까지는 병이 소유자죠? 자, 그럼 4번은요. 병이 명sak 사실을 알지 못한다. 갑하고 병하고 계약 자체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러면 진정명의죠? 진정명의는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누구다? 현재 소유자는 병이다. 그래서 병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병만 할 수 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그 기출문제 전부 다예요. 알겠죠? 그래서 기출문제 전체에서 가장 그래도 일반적인 것을 이제 뽑은 거예요. 알겠죠? 보면 뭐 사례문제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례문제 논점이 있죠. 사례문제는 논점들이 거의 비슷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사례문제가 이제 작년만 사례문제가 제일 적게 나왔어요. 14문제가 나왔을 거예요. 작년에요. 13문제가 14문제가 나왔고요. 보통 이제 사례문제가 제일 많이 나올 때는 22문제가 3문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한 15문제 이렇게 전후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사례문제는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은 이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 중에서 몇 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게 사례문제거든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불병이 이렇게 나왔으면 가불병을 이제 찾아가는데 약간 문제는 되겠지만 이게요, 지금 여기 50개 문제 나왔잖아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하고 거의 뭐 사례 문제는 거의 유사할 거예요. 사례가 나온다 해서 뭐 이 사례가요, 희한하게 막 엉뚱한 사례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례 문제는 항상 유형이 똑같기 때문에요. 한 가지 유형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면 4번 같은 경우다. 그러면 강지편이다. 그러면 강지편이 여기에 있어요. 첨가되는 거 거의 없어요. 여기서 첨가되는 거 뭐밖에 없겠어요? 제3자에 대한 것이 나올 수 있죠. 제3자가 선인, 약이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몇 개만 더 추가되는 거지 엉뚱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보면 이제 우리가요, 특별한 것들을 다 골라가지고 뭐 사례 문제에 나온 것 중에서요, 해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선인인데 과실 여부를 묻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는 문제들을 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에 이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대처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50문제니까요. 이 정도 사례 문제 여러분들을 보시면 아마 뭐 사례 문제는 농도 받는 것이 아니고 충분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내일은 강의를 좀 2시 정도에 끝날 거예요. 근데 내일은 강의는 이렇게 뭐 문제를 가지고 하지는 못해요. 내일은 모레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내일 강의를 할 때는 혹시 이제 공부가 안 되시면 나오셔서 들으면 되는데 아마 안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날이라서요. 앉아있으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하고 있는 거 있죠. 앉아가지고 편하게 혼자 공부하기는 그러니까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은 좀 약간 스피드 있게 해가지고요. 뭐냐면 어느 부분이 주로 시험에 나오고 문제가 나오면 그건 뭐고 이렇게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알겠죠? 새로운 것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서 상기시켜주는 거. 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혹시 이걸 여러분 여기 있죠? 이거 자료. 알겠죠? 이걸요, 내일 다시 가져오면 거기에 관한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 때는 여기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뭐 공부를 하실 분들은 여기서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다시 뭐 도서관 같은 데 가실 분은 도서관에 가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그냥 편하게 해도 되고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무슨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